네, 북한이 조금 전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우리 측의 실무회담 제의에 대응답했습니다. 한편 남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사상 최초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을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어제 정부가 북한에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평창 실무회담 제안을 했는데 답이 없다가 조금 전에 이제 1시간 전쯤에 다 응답을 했습니다. 올림픽 준비에 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오는 15일의 실무회의 주로 어떤 것들이 논의될지 먼저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좀 시간이 지났는데 북한 측에 답이 없어서 네. 이것이 뭐 좀 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예상이 있었죠. 왜냐하면 네. 이전에 9일 고위급 회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응답을 했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무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이미 9일 회담에서 실무회담을 하자라고 했고 그리고 한국이 이제 북한의 평창 대표단 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한국이 준비하는 거를 이미 다 알린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북한이 오늘 방금 전까지 아마 1시간 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이것이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하는 게 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응답이 왔습니다. 또 하나 좀 특이한 건 보통 판문점 연락 채널이 주중에만 네. 운영이 되고 주말에는 운영이 안 되는데 이번엔 주말에도 열어놨죠.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날 지금 연락이 온 거고요. 뭐 지금 앞으로 15일 날 이제 열릴 겁니다. 열리면 논의할 것이 굉장히 많죠. 지금 북한이 약 500여 명의 8개의 이제 다른 그런 대표단을 구성을 해서 선수단 포함해서 지금 보낸다고 하니까 그들의 정확한 숫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한국을 올 것인지 또 뭐 비용 문제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 29일이 어쨌든 그 최종 선수단 같은 경우에 마감 엔트리거든요. 그 전까지 중요한 것들은 다 결정이 돼야죠. 네. 그렇군요. 일단 실무 접촉 대표단으로 그리고 4명의 명단을 제시를 했는데 이 중에 현송월 단장이 참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송월 씨는 리설주의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김정은의 옛 애인으로 좀 뭐 알려져 이런 있는 얘기가 것 많이 같더라고요. 있는데 예. 또 한 가지는 그 군복립고단이잖아요. 그리고 예. 대령이라는 얘기도 들고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 모란봉악단 그 철수했을 공연하려다가 때. 갑자기 이렇게 철수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겠느냐 했는데도 그 뒷얘기로는 현송월이 한마디 함으로써 바로 철수했다. 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모란봉 악단은 북한이 상당히 자랑하는 그런 최현대식 그 악단인 건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보실 때 이번 라인업 있잖아요. 뭐 현송월, 권혁봉, 또 윤범주, 또 김순호, 관현악단 뭐 행정부단장 4명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지금 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송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래는 이제 리설주로부터 뭐 극심한 견제를 받았다가 지금 네. 말씀하신 그때 중국 가가지고 이제 그 공연을 준비하다가 철회했을 때 예. 그때 당시 굉장히 어떤 신임을 다시 뭐 회복했다는 설이 예.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예.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예. 2005년 12월이죠. 중국 공연이 이미 다 표가 다 배분이 된 상태에서 그렇죠. 리허설까지 다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때 결국 공연을 하지 않고 예. 철수를 했죠. 뭐 여러 가지 그 설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 있지만, 근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이번에 실무회담 대표단에 네. 지금 현성월을 비롯해서 그 예술 대표단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대표들을 파견한 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 선수단은 뭐 숫자가 적습니다. 뭐 맥시멈 해봤자 한 10명 정도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어쨌든 평창에 오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실질적인 그 경기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자신들의 이제 다른 목적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예술단을 통해서 그 북한의 어떤 정상적인 북한의 모습을 한국과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왕재산 악단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북한이 저는 지금 한 수 더 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란봉악단이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그 영향력 있는 그리고 거죠. 동시에 또 북한의 체제 선전에는 훨씬 더 적극적인 거죠. 왜냐하면 일단 그들이 저는 약간 우려되는 게 한국에 오면 기본적인 옷차림이 군복을 입습니다. 예.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그 공연 내용도 지금 중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중지된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추정되는 것은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100% 김정은과 체제의 찬양 네.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한국에 와서 지금 서울 공연도 뭐 이미 우리 측에서 좀 얘기를 하고 나오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내용으로 이게 구성이 될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우리로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이랑 좀 연계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선수단이랑 응원단과 관련된 회담 날짜는 좀 추후에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예술단 파견을 좀 먼저 실무 접촉 제안한 이유는 뭔가 논의거리가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예전 같이 뭐 올림픽 자체를 위해서만 지금 기획이 된다면은 선수들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할 건데 네. 사실 급조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91년도에 자바 세계 선수권 탁구 선수권 대회 할 때만 해도 예. 이 선수단 구성하는 문제, 단일팀 구성하는 문제 막 한 20여 차례 회의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사실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거를 또 선수층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수단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이 부각되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자기 체제를 선전하고 자기들이 과연 이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 평화주의에 이 정도로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걸 충분히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특히 남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란봉 악당을 제일 맨 위에 내세우고 그다음에 선수를 구성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그 부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세안 게임 그다음에 뭐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런 때 충분히 여러 번 교류를 했어요. 선수단 네. 구성하는 문제. 그래서 노하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북한이 올림픽에도 불구하고 동계 올림픽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얕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좀 그 쉽게 말하면 보상하는 차원에서 균형을 맞춘다. 이런 게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차원에서 모란보각당을 전방에 내세우고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선수층도 구성하고 이런 절차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예상이 그러니까 됩니다. 지금 오 국장님이 간단하게 분석해 주신 것이 이제 좀 급작스레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한간에서는 이제 북한이 갑작스레 진행되는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때문에 어떤 실무 준비가 좀 미흡해서 먼저 이걸 예술단 쪽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교수님께서? 뭐 북한이 평창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우리가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이것이 순수한 동기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 어떻게든 간에 어쨌든 한국과의 지금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 받고 있는 제재를 좀 탈피하고자 하는데 한국을 좀 활용하겠다라는 예. 그런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참여의 자체보다는 선수단 전체적으로 오는 대표단들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한 500명 정도 지금 그 이상으로 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면면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은 어쨌든 한국을 통해서 제재를 탈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제재 대상이 되는 그런 인물들을 좀 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단장으로는 최령해 뭐 노동당 부위원장도 얘기가 되고 김영철 뭐 통전부 부장도 다 제재 대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최희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냄으로써 뭔가 이 한국이 지금 제재에서 좀 이탈하는 국제사회에서 공조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다라는 거고요. 고려항공도 조금 전에 예.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려항공은 한국의 독자 제재, 미국에도 지금 독자 제재의 대상인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좀 예외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전반적인 어떤 제재에 대한 동력을 잃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중요시 우리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제재 안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워낙 촘촘하게 그 대북 제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빨리 북한과의 협상을 해서 북한이 오는 그 카드를 보고 그것을 갖고 미국과의 제재 아니면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유엔 제재위원회에 가지고 가서 이 부분을 우리가 투명하고 확실하게 빨리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럼 북한도 그걸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최대한 아마 늦춰서 한국을 좀 어렵게 만들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겠네요. 이 말씀하신 대로 고려항공 항공편도 당초에는 좀 제재 때문에 어렵고 배편도 어렵고 그래서 육로 이야기가 많이 그렇습니다.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고려항공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제재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한반도 교섭본부장을 통해서 이미 미국에 보냈어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체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또 대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평화의 축제를 만들 것인가 이게 우리한 상당히 고민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요. 사실 이 평화의 스포츠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를 돌파구로 활용하는 차원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미 미국에서도 100%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고 우리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되겠다. 이미 우리 대통령이나 김정은이도 큰 틀을 제시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틀을 제시해 줬다는 건 우리 모두 힘을 합해 돌파구로 열자 하는 차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도 그런 유엔의 체제에 유배되지 않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 걸 잘 분류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가 진행하는데 뭐 장애가 된다. 이는 사전에 통보하고 양해를 구하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큰 틀은 우리가 뭐 독자 제재를 하고 뭐 결국에는 비핵화를 유도해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큰 틀이 목적이 있다고요. 네. 그 큰 틀에서 목적이 평화 유지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이런 올림픽 기간에 한해서는 약간의 융통성을 부여하자. 이것이 큰 틀의 합의지. 우리가 시시콜콜 만나서 이거 제재인데 이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다가는 이미 세월이 가버린다 이거죠. 이런 차원에서 그야말로 우리 현 상황에서는 우리 당국자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두루두루 봐야 돼. 전후 좌우. 우리가 운전자로는 얘기하지만 운전자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 자동차를 몰고 납도와의 전후 좌우 다 봐야지. 가스 봐야지.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서두르지 말고 예. 이거 정말로 이것이 뭐 빨리 해야 된다. 뭐 왜 답이 안 오냐 이런 큰 틀에서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이건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하면서 무리 없이 가느냐. 왜냐하면은 이 올림픽이 끝나면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군사회담을 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비핵화를 유도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감정을 자극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틈이 새지 않게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건데 말씀 나오신 김에 군사당국회담 얘기하셨는데 언제쯤 이게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좀 많은 예측을 해볼까요? 사람들이 뭐 군사당국장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쇠불은 당김에 빼야 되는 그럴 것 같으면 진작했죠. 정말 미국, 중국 뭐 여러 강국이 다 달라들어도 북한이 핵무력 완성할 때까지는 미동도 끔찍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핵무력을 완성했다 선언한 이후에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자기들이 경제도 살려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필요하거든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지금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과연 저들이 저희를 우리 충분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올림픽을 통해서 충분히 해야 되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미국 대표단도 오고 북한에서 올 건데 그 대표단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물밑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물밑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는 군사 당국자 회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런 하나 채널을 유지해야지 여기서 우왕좌왕하다가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감정을 거들어 놓고 이 진전이 없으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비핵화 여기 한 발짝도 갈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자는 그 예상이신 건데 박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아니 군사당국 회담은 사실 지금 실무회담 15일 열리면 그 이후에 열릴 계획으로 잡혀 있죠. 지난 9일 그 고위 당국자 회담에서 2항에 지금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림픽 전에 열릴 겁니다. 근데 제가 군사당국 회담을 조금 그것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할 때는 이게 대화가 아니라 모든 게 협상이죠. 모든 게 밀고 당기고가 있는 거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을 갖고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군사 당국 회담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 한국의 처음에 입장은 일단 끊어진 통신선을 좀 연결을 하고 또 이제 그 북한의 대표단이 내려올 때 육로를 활용할 경우에 이거는 이제 유엔사의 그 어떤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군사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것은 한국이 생각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서해 군사 통신선은 회복을 했다라고 그 뭐 리선권이 와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제는 이미 그 군사당국 회담에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정해진 거죠. 저는 그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북한이 이 연합훈련 문제.
전략 자산 중단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명백히 얘기를 했고 어제 그제 계속 노동일보랑 또 우리 민족끼리 북한의 선전 매체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군사 당국 회담이 열리면 그 올림픽 전에 뭐 몇 번이 열릴지 모르지만 가장 그 북한이 쓸 수 있는 여태까지 북한의 행태를 보면 마지막 순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1차 우리가 남북 간의 평창 올림픽에 대한 모든 합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북한의 대표단이 거의 오기로 우리가 다 준비가 됐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군사 당국 회담 등을 통해서 북한이 연합훈련 중단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북한이 하고 있는 전형적인 협상 수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양당 간의 어떤 결단을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 좀 짚어봤고요. 또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웅 IOC 위원이 단일팀 구성,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뭔가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이 열심히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남한 선수들에 좀 불리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좀 생각 그래서 어떠십니까? 잡음이 많이 날 소지가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은 체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상충되는 문제. 우리는 당국이 남북 당국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제3자가 열심히 그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했는데 또 이렇게 너희들끼리 하면 어떠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일 팀을 구성한다는 의의는 좋으나 우리는 그동안 쭉 준비해왔는데 이것이 뭐 올림픽에 메달을 짤 정도로 그다음에 국민적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년 동안 준비했던 사람들이 또 빠질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IOC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결정이 나도 우리 선수들이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걸 뭐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이것만 성공시키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할 때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클 거냐 이것도 충분히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를 이용해서 평화의 돌파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내적인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대외적인 거는 제재 문제, 대내적인 문제는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에 충분히 얘기를 하고 현재 뭐 IOC 그 로잔에서 뭐 최종적 결정 안 됐다고 하나 알고 있는데 아마 단 팀도 하나의 의제로 거기에 이 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단일팀 문제가 좀 복잡하죠. 선수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네.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특히 지금 20일 날 이제 그 로잔에서 IOC랑 이제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IOC에서는 선수 엔트리가 원래 23명입니다. 근데 네. 30명까지 늘려주겠다라는 거죠. 뭐 그만큼 북한 선수단의 이제 한국 팀에 같이 합류를 해서 단일팀을 만들 수 있는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문제가 경기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은 다 정해져 있다는 그렇죠. 거가 첫 번째 문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만으로는 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북한 선수를 어쩔 수 없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근데 또 아이스하키의 특징상 팀워크 요새 완전히 중심이기 팀워크가 때문에요.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사실 북한 선수단의 기량이 우리보다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지난번 강릉의 그 경기에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겼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선수 입장에서 한마디 더 드린다면 우리 선수들의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꿈이 올림픽에서 1승입니다. 근데 이게 여태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10대 0으로 뭐 세계랑 격차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많이 따라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고한 팀워크로 1승이 눈앞에 보이는데 북한 선수가 들어오면 현실적으로 엔트리 마감이 29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뭐 훈련을 할 기회가 전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 선수끼리만 뛸 수는 없고 북한 선수를 같이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승리의 가능성은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우리 문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볼 땐 단일팀 필요합니다. 이게 남북 간의 올림픽, 평화올림픽의 상징성이 있죠. 근데 더불어서 우리 선수들의 개개인의 그동안의 노력. 그래서 어떻게 둘을 잘 조화할지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팀의 효율성과 어떤 남북 화합이란 평화의 메시지 스포츠를 통한 여기서 좀 갈등이 되는 부분 같은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끝으로 저희가 그 김정은의 첫 활동을 좀 짚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공개 활동으로 연구소를 방문했는데요. 일단 이 의미를 좀 짚어주시고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새해 첫 공개 활동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적들이 10년 100년을 제재한다고 해도 뚫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일단 그 행보와 이 발언 좀 짚어주시죠. 예, 국가과학원을 갔는데 여기는 이제 한국의 과학
기술연구원 같은 데죠. 근데 뭐 당연히 뭐 재료공학이랑 기초 기술 같은 걸 하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ICBM과 그런 것에 기본이 되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가서 얘기를 한 거에 지금 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네. 어떤 미사일이나 핵무력 완성보다는 민생, 인민 경제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 11월 29일 화성 15형 이후 신년사에서 핵무력 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에 지금 북한이 역시 초점을 갖고 있는 것은 민생이다.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이제 경제 쪽에 비중을 싣고 있다라는 모습을 조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그리고 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 포럼 대외협력국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